깊은 밤, 저택 2층 서재. 문틈 사이로 종열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렀다. 수경아, 난 너를 도저히 못 믿겠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자영은 가슴이 철렁해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종열의 눈빛은 냉기처럼 차가웠고 수경은 손수건을 꼭 쥔 채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준영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여보. 아니요, 아무것도. 잠깐 새애기와 얘기를 좀 하고 있었소. 종열은 짧게만 대답했다. 그때 준영이 들이닥쳤다. 아버지, 왜 그래요? 수경이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아내에 대해 확인할 게 있어 물어봤다. 확인이라뇨? 아버지, 수경이는 제 아내예요.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저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수경아, 가자. 수경은 억울한 듯 눈물을 떨구고 준영은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방을 나갔다. 남은 건 종열의 싸늘한 시선과 멍해진 자영뿐이었다. 늦은 밤, 침실. 자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준영 아빠, 오늘은 너무하셨어요. 수경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래도 수경이가 어딘가 석연치 않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숨기다니요. 괜한 의심이에요. 수경이가 그동안 우리 준영이한테 얼마나 잘하는 아이였어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교양 있게 자란 아이라고 당신도 그랬잖아요. 이제 막 우리 며느리가 됐는데 이제 와서 의심스럽다니요. 알지. 하지만 내 직감 들린 적 없었지 않소. 종열의 말에 중견기업의 회장님다운 고집스러움이 느껴졌다. 그래도 이번만은 다르실 거예요. 싹싹하고 현명한 아이잖우. 우리 준용이가 저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보셨잖아요. 준용이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줘야겠어요? 자영은 조심스레 종열을 나무랐지만 종열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그래, 알겠소. 내 좀 더 신중하리다. 잠시 서재에 다녀올 테니 먼저 주무시구려. 새벽, 잠에서 깬 자영이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종열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있었다. 준영 아빠? 왜 불편하게 여기서 주무셔요? 어깨를 흔들자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 손에 남았다. 준영 아빠! 준영 아빠! 자영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종열을 부둥켜 안고 소리질렀다. 책상엔 반쯤 비워진 위스키와 유리잔 하나만 놓여 있을 뿐이었다. 엄마, 왜 그래요? 준영이 자영의 비명을 듣고 수경과 함께 서재로 달려왔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온 가족이 정신없이 오열하는 사이 119 구급대와 경찰이 순차적으로 도착했다. 사망 추정 시각 오전 5시 50분. 짧고 냉정한 선고. 자영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준영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준영은 문가에 굳은 석상처럼 서 있었고 수경은 종열의 손등을 부여진 채 엉엉 울고 있었다. 종열의 지위와 위상을 알 수 있는 장례식장. 수많은 조문객과 화환이 화려하게 채우고 있었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자영과 그 옆에 꼭 붙어서 연신 등을 쓰다듬으며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수경. 슬픔에 빠져 있을 새도 없이 그룹사에서 찾아온 임원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없어 보이는 준영의 모습이 보인다. 갑작스런 회장의 죽음에 회사의 경영에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틈에 자기 자리를 조금이라도 높여보려고 어느 편에 붙어야 할지 머리를 굴리는 탐욕스러운 임원의 얼굴들을 수경이 먼 발치에서 무심히 보고 있다. 그때 낯선 얼굴에 여려 보이는 아가씨가 부조금을 넣고는 상주 앞으로 걸어왔다. 수진을 향해 눈인사를 건네더니 말없이 향을 올리고 절을 하는 의문의 아가씨. 수경아, 저 아가씨는 아는 분이니? 어머님,
제 동생 예인이에요. 결혼식 때는 해외에 있어서 못 보셨을 거예요. 소식을 듣고 저희 부모님 대신 오겠다고 해서. 절을 마친 예인이 자영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아니, 어머님. 저는 김예인이라고 합니다. 동생? 처음 듣는데? 자영의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찜찜했다. 장례가 끝나고 애도 속에 며칠이 흘렀지만 그 커다란 저택은 여전히 텅 비어있는 듯 우울함과 적막함이 감돌았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자영에게 수경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님, 그날 아버님이 저 때문에 속상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떠나버리셔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 죄송해요, 어머님.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훔치고 있는 수경을 보니 자영은 다시금 딱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병원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이라고 하잖니. 회사 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분이라 그게 화근일 게다. 그래도요, 어머님. 아버님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드렸다는 게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아요. 감정이 격양되어 흐느끼는 수경을 자영은 따뜻하게 안아주며 토닥였다. 띵동.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월패들에 보니 웬 여자가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누군지는 알아보기 힘들었다. 응? 이 시간에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수경이 훌쩍이며 일어나 고개를 들고 자영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장례식 때 보셨던 예인이 기억하시죠? 예인이가 해외에 살고 있어서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출국할 때까지만 잠깐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될까요? 2층에서 내려오던 준영도 그 말을 듣고 수경을 거들었다. 그래요, 엄마. 며칠만 있으라고 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집안 분위기가 삭막한데 처제가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자영은 주저했지만 준영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며칠 뒤 자영은 장례식 후 처음으로 서재에 들어갔다. 남편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 남편의 마지막이 되었던 그 서재를 이제는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감정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책상 이곳저곳을 만져보고 정리하며 남편 종혈을 떠올렸다. 책상의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노란색 서류철이 보였다. 평소에 남편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던 자영이지만 그 알 수 없는 서류철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흘겨 쓴 글씨로 김수경 조사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김수경이면 우리 수경이? 자영은 의아함과 불길함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부친 장수남, 2001년 청송교도소에서 사망. 사인은 교도소 내 수감자들과의 칼부림으로 추정. 모친 전혜주, 2002년 행방불명. 경기도 모처의 누리보육원 방문 후 잠적. 이게 도대체... 자영은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의 떨림을 느꼈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중년의 여성이 5살 남짓한 여자아이를 팔에 끼고 누리보육원 현판 앞에서 찍은 사진. 아마도 보육원의 원장인 듯했다. 그녀가 안고 있는 그 아이, 누가 봐도 어린 수경이었다. 자영은 머리가 핑 돌고 현기증을 느꼈다. 보육원? 해외 주재의 고위공무원 아버지와 피아니스트 어머니 밑에서 영국에서 자란 수경이 왜 이 사진 속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분명 상견례와 결혼식에서도 만났던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영은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사진을 유심히 보던 자영은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먼 발치에서 원장과 어린 수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아이. 수경이 동생과 똑 닮아 있었다. 예인이? 자영은 서류처를 더 살펴보던 중 맨 뒷장에 붙어 있는 명함을 발견했다. TS 탐정사무소 대표 김택수. 자영은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택수 씨이신가요? 저는 박종열 회장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아, 예, 자영 여사님이십니까? 아, 저를 어떻게... 그보다 남편이 부탁드린 일이 있었지요. 수경이에 대해... 예, 회장님께서 의뢰하셔서 몇 가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알아야겠어요. 수경이에 대해 뭘 알아내셨나요? 여사님,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듣기 힘드실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시죠. 만나서 얘기해요, 우리. 네, 서교동에 내쉬빌이라는 카페가 조용합니다. 거기서 오전 11시에 뵙지요. 창가 구석, 김택수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파산 위기였을 때 회장님이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 회장님과 종종 연락하며 지냈고요. 일도 몇 번 맡겨주셔서 회장님에 대해서는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참... 그런 일이라니요? 그는 말없이 서류를 펼쳤다. 수경 씨가 현직 고위 공무원이라 소개한 아버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친부는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상습범이었고 교도소 내 칼부림으로 사망했습니다. 친모는 수경 씨를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 버리고 사라졌고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결혼식장에 온 그분들은? 결혼식에서만 모습을 드러낸 인물들입니다. 이후엔 해외 주재로 가게 되었다는 핑계로 연락이 두절되다시피 했고 장례식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했죠. 공문서 대조와 출입국 기록상 일치가 없습니다. 지인 또는 고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택수는 자영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멋쩍은 듯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김수경은 5년 전 사기 혐의로 단기 수감했습니다. 그 안에서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김예인을 다시 만났고 출소 후 긴밀히 접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 바로 그 동생입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자영은 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준영 아빠,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자영은 너무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서재에 앉아서 택수에게 받은 서류들을 몇 번이고 꼼꼼히 읽어보았지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우리 준영이에게 접근한 거지? 준영 아빠도 설마 수경이가... 자영이 서류처를 덮으려 할 때 문이 열렸다. 어머님, 약 좀 가져왔어요. 수경은 다정하게 웃었지만 서류처를 스치던 눈빛이 번개처럼 차갑게 스쳤다. 자영은 미소를 유지한 채 서류를 감췄다. 그래, 고맙다 수경아. 난 좀 쉬어야겠다. 네,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시고 그만 쉬세요. 문이 닫히자 가슴속은 북처럼 쿵쾅거렸다. 눈치챘다. 서자에서 나와 방으로 가려는데 수진이 자영에게 준 약상자와 같은 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준영은 잠들었는지 낮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방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작고 조심스럽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 예인이에요. 속삭이는 예인의 목소리. 문을 열자 초조한 얼굴의 예인이 조용히 방으로 밀고 들어왔다. 어머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저
언니가 시켜서 그냥 도망치려고 했지만 예인은 횡설수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예인 씨, 천천히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언니가 뭘 시켰다는 거죠? 회장님에게 썼던 그 약을 오늘 밤에 구해오라고 해서 계획이 틀어져서 오늘 밤에 급하게 써야겠다고 해서. 약? 순간 자영은 눈앞이 번쩍했다. 수경이 들고 왔던 약, 준영이 자는 방으로 가지고 들어간 그 약. 다행히 자영은 수경이 가져다 준 약을 먹지 않고 서재에서 나왔지만 준영이 생각에 자영의 입술이 말라갔다. 우리 준영이는? 예인이 울먹였다. 언니는 어머님이랑 준영 오빠까지 없어져야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장례식 전날 밤엔 회장님 위스키에 약을 섞고. 저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만. 자영은 벽을 짚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빨리 준영에게 가야 했다. 그때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아마도 전기가 끊어진 듯하다. 어머님, 깨어 계세요? 복도에서 수경이 맑은 목소리. 그러나 그 말투엔 살기가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촛불이 흔들렸다. 수경이 들어섰다. 여긴 무슨 모임이에요? 잔혹한 수진의 미소는 촛불 때문에 더 섬뜩했다. 나이트가운 소매 안에서 짧고 날카로운 칼이 시퍼렇게 번뜩이며 미끄러져 나왔다. 언니, 그게 아니고. 예인아, 왜 도망치라니까 이 방에 와 있어? 사람 번거롭게 말이야.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예인에게 말했다. 언니, 미안해. 지금 가려고 했어. 지금 나갈 거야. 수경이 칼을 높이 치켜들며 말했다. 늦었어. 언니! 예인의 말이 끊기며 칼날이 번쩍였다. 날카로운 비명, 붉은 선혈, 쓰러지는 예인. 촛불 그림자가 벽에서 요동쳤다. 자영은 그 모습을 보며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제 어머님만 남았네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며느리 도릇도 끝이네요. 너 우리 준영이를 어떻게 한 거냐? 섬뜩한 눈빛으로 자영을 노려보며 수경은 코트 속에서 투명 주사기를 꺼냈다. 액체가 잔물결을 만들었다. 이거면 충분해요. 아버님께 썼던 그 약이죠. 먼저 수면제로 깊이 재우고 그 위에 심장박동을 교란하는 성분을 얹어 부정맥을 일으키는 방식. 의사들은 보통 자연급사로 보더라고요. 준영 씨도 지금쯤 아버님을 만났을걸요? 수경은 신이 난 듯 주사기를 내밀며 자영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자영은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수경의 팔을 붙잡는다. 바로 눈앞에서 흔들리는 주사기 바늘. 자영은 버텨보지만 점점 수경의 힘에 밀려 바늘이 목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때 방의 창문으로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들면서 와장창 부서졌다. 놀란 수경과 자영이 깨진 창문 쪽을 돌아봤다. 택수였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김택수가 방으로 뛰어들었다. 여사님, 금속봉이 번개처럼 수경의 손목을 내리쳤고 주사기는 팅 소리를 내며 굴렀다. 뭐야? 수경의 칼질을 김택수가 몸을 낮춰 흘려보내고 금속봉으로 손을 후려치며 수경을 제압했다. 수경은 잡아먹을 듯이 택수에게 덤벼들었지만 이내 바닥에 얼굴을 붙이고 짓눌려졌다. 드디어 잡았군. 이 불여우 같은 년. 이럴 줄 알고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 이거 놓으라고 미친 새끼야! 수경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고 자영은 주저앉아 망연자실 준영의 방 쪽을 바라보며 차마 가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네 년을 드디어 잡아쳐 넣을 수 있겠다. 이 악마 같은 년. 무슨 증거로? 니들 다 죽여버리고 사고사로 꾸며버리면 그만이야, 멍청한 것들. 김택수가 셔츠 안쪽 리모컨을 누르자
방 안에서 녹음된 수경의 자백들이 흘러나왔다. 방금 네 입으로 다 불었어. 회장님 지시로 이 집 전체를 도청하고 있는 줄은 몰랐겠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바닥엔 식어가는 예인의 몸. 공기엔 피냄새가 섞여 돌았다. 수경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 소란 속에서 준영의 방 문이 열렸다. 여기 환자 한 분 더! 경비가 소리쳤다. 의무요원이 달려와 가슴 압박과 산소를 붙였다. 맥박 미약, 호흡 불안정. 구급대가 추가 투입되었다. 응급으로 이송합니다. 들것이 복도를 지나갈 때 자영은 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준영아, 우리 아들. 수경은 연행되면서도 고개를 돌려 자영을 노려보며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시끄러운 주변 때문에 들리지는 않았지만 자영은 수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보였다. 병원 중환자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심종지와 저산소성 손상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심장은 회복됐지만 아무래도 뇌사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영은 침상 옆 의자에 웅크려 앉아 준영의 손을 감쌌다. 체온은 미약하게 남아 있었고 기계가 대신 호흡을 해주었다. 준영아,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나약해서 널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내 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의 어린 시절. 누구보다 착했던 학창 시절. 첫 출근 날 서툰 넥타이를 고쳐 묶어주던 아침. 아버지를 따라 사업가가 되겠다는 자신감에 찬 얼굴.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울먹이던 미소. 모든 순간이 얇은 유리처럼 손끝에서 바스러졌다. 깊은 밤 병원 VVIP실은 고요 있다. 준영의 옆에서 침대 한켠에 몸을 엎드려 잠든 자영.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는 준영을 자영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기로 다짐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문이 열리며 야간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 소리에 눈을 뜬 자영은 몸을 일으켜 작게 말했다. 고생이 많네요. 늦은 시간까지. 대답이 없었다. 불을 켜고 링거를 확인하고 교체해야 하지만 불도 켜지 않은 채 간호사는 준영이 옆에 멀뚱하니 서 있었다. 의아한 자용이 침대맡에 스탠드를 켠 순간 띵 하는 이명과 함께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경이 그날의 섬뜩한 표정으로 준영의 옆에서 자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경아, 네가 어떻게... 왜? 놀랐어요? 히히, 내가 말했죠? 이대로 못 끝낸다고. 수경은 카트에서 멸근 보에 감춘 수술용 칼을 꺼냈다. 제 마지막 작품 보러 왔어요. 칼끝이 희미한 빛을 머금었다. 왜 우리 언니? 차영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알아듣기 힘들었다. 우린 가족이 되고 싶었어. 넌 그저 우리를 재산을 뺏기 위한 재물로만 생각한 거니? 수경의 눈동자는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섬뜩한 웃음기도 사라졌다. 가족? 전 그저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누군가를. 그냥 당신들이 거기 있었을 뿐이야. 칼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뜨겁다. 그러나 곧 차가워진다. 바다에 빠진 듯 한기가 발끝에서 올라왔다. 자영은 무릎이 꺾여 침대 난간에 기대었다. 시야가 흔들리며 준영의 얼굴이 들어왔다.
평온하게 잠든 듯한 아이. 준영아. 수경이 다가와 마지막 한 칼을 겨눴다. 그 순간 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준영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엄마가 여기 있어. 마지막까지 네 곁에 있어. 부탁이야. 자영의 입술이 마른 소리를 냈다. 우리 아들만은 제발. 수경은 한 박자 멈췄다가 아주 짧게 어깨를 으쓱였다. 그게 중요해요? 날카로운 통증이 한 번 번쩍이고 세상이 소리 없이 꺼졌다. 기계음이 길게 늘어지며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오다 그 소리도 서서히 사라졌다. 수경은 피 묻은 칼끝에서 방울을 털어냈다. 침대 위 뇌사 상태의 준용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빌려 쉬고 있었다. 수경은 그런 준용의 얼굴을 머리를 기울이고 바라보며 미소 짓고 서 있었다. 이제야 똑같아졌네.